1966년 9월 4일 충청남도 예산군. 그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백승탁은 충남교육위원장을 지낸 정치인이었고 가족은 가난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그는 유난히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엄마의 된장국, 김치전, 고등어조림. 입맛이 예민했던 그는 요리의 균형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요리를 꿈꾼 건 아니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고 세상은 그에게 안정된 길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도 외교도 아닌 장사와 음식에 끌렸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웃는 게 좋았다. 그는 그렇게 요리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 그게 그의 진짜 시작이었다. 1993년 서울 논현동. 그는 쌈밥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으로 가게를 열었다. 직접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만들었다. 고기 한 점, 된장 한 숟갈, 그리고 갓 지은 밥을 한 입에 싸먹는 그 쌈밥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건축업과 요식업을 병행하던 시절 원조 쌈밥집은 생각보다 빨리 흥행에 성공했다. 연예인도 다녀가고 줄도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줄을 서면 그는 다시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 그게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첫 번째 성공. 하지만 그 뒤에는 곧 거대한 실패가 따라온다. 1997년 외환위기. 그는 목조주택이라는 건축 사업에 손을 댄다. 돈이 돌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붙었다.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빚만 남았다. 건설업에서 겪은 실패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장사는 자신 있는 분야에서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깨달았다. 다시 돌아간 곳은 주방이었다. 도마 앞, 불 앞, 손님 앞에서 그는 다시 시작했다. 이 실패는 그의 사업 철학을 바꿔놓았다. 수익보다도 시스템과 생존을 고민하게 된 계기. 그는 장사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초 그는 더본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운다. 처음엔 몇 개 안 되던 가게. 그러나 그 가게들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었다. 단순한 음식, 명확한 콘셉트, 빠른 회전율.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홍콩 반점, 백다방. 그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를 시스템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현장을 돌고 직원들과 머물며 직접 메뉴와 오퍼레이션을 점검했다. 수십 개 브랜드, 수백 개 매장. 그는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바꾸는 사내가 되었다. 2013년 1월 19일. 백종원은 배우 소유진과 결혼한다. 그들 사이엔 15세 차이가 있었다. 연예인과 사업가, 화려한 방송과 묵직한 외식 현장. 처음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다. 대중은 말한다. 사업가가 연예인과 결혼하면 잘 안 된다. 저런 커플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다. 퇴근 후 아이들 밥 챙기고. 이건 아빠가 만든 된장찌개야 라고 말하는 사람. 유명한 요리사도 잘 나가는 사장님도 아닌 한 집안의 남편 그리고 아빠. 그는 방송에서는 늘 유쾌했고 직원들 앞에서는 때로 엄격했지만 가정 앞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주방에서 함께 김밥을 말고 주말엔 직접 떡볶이를 끓였다. 소유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가 웃으면서 식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그가 만든 음식보다 그가 만든 가정이 더 따뜻했다. 그는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 요리만 하면 된다는 말에 그는 그럼 해볼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앞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연예인처럼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루해요. 말 좀 해요. 음식만 하고 말이 없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는 그냥 막 저어도 돼요. 대충 해도 맛있어요. 맛있겠지? 나만 그런가? 그 방송 한편으로 백종원은 전 국민의 요리 아저씨가 되었다. 요리사가 아닌 요리를 즐겁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이후 그의 이름은 예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는 혼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가 건넨 말들은 누군가에겐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겐 두 번째 기회였다. 그는 방송을 바꿨고 방송은 그를 바꿨다. 2024년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장사의 신이 만든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환호했고 투자자들은 몰려들었다. 그의 이름이 곧 신뢰였다. 백종원이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 그 기대는 높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넘치는 기대는 종종 시험이 되기도 한다. 2025년 봄 백종원의 이름에 처음으로 논란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시작은 사소해 보였다. 제주 감귤 맥주의 원재료 일부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은 실망했고 SNS를 통해 불매 움직임이 번졌다. 그리고 곧이어 백캠 제품의 돼지고기 함량이 너무 적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명칭 표기는 규정상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냉정했다. 이어서 밀키트 원산지 표기 오류, 오프라인 매장 유통기한 미준수 여러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한때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이름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 백종원 리스크. 기자들은 썼다. 브랜드가 너무 크면 사람 하나가 무너졌을 때 영향도 크다. 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믿고 사는 맛을 제공해왔다. 백종원이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 그 말이 이제는 검증 없이 소비한 결과로 되돌아왔다. 그는 바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이상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실망이었다. 그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더본코리아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 브랜드는 여전히 굳건할 것이라 믿었던 시장도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커졌지만 브랜드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대중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문 앞에 섰다. 이번엔 가게가 아니라 사과를 전하는 무대 위였다. 마이크 앞에 선 백종원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담담하게 말했다. 이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신뢰는 단단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다져야 할 유통기한이 짧은 감정일 뿐이다.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송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국민 호감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철수 선언을 합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가맹점주들의 불안도 커져갑니다. 믿고 시작했는데라는 댓글들이 그를 향한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말을 꺼냅니다. 50억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비난은 계속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장 현장에 가까웠던 사업가, 가장 믿음을 줬던 외식 멘토였기에 그의 흔들림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걸어온 20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 그가 키운 브랜드,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심.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